반갑습니다. 강사 매운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스케치 기능과 교차 곡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CAD부터 해서 뭐 솔리드웍스, 인벤터 다양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보다 좀 효율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는요, 이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다양하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차례대로 눌러서 목차를 보시면서 원하는 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면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모델링은요,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상당히 좀 꼬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는 안 되겠네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겁니다. 뭐 정면, 평면, 우측면 뭐 하나의 면에 모델링 된 게 아니라 약간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모델링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3D 스케치의 개념과 교차 곡선에 대한 기능을 좀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만들기 들어가 주시고요. 스탠다드 밀리미터 더블 클릭. 자, 일단은 3D 스케치가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6번 한번 누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F6번 누르셔야겠죠. 기존에는 저희가 스케치하기 위해서는 원점에 플러스를 눌러서 YZ, 이 같은 경우 이제 우측이 되겠죠. 또는 XZ, 또는 XY. 특정 면에 들어가서 그 특정 면에서만 스케치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 3D 스케치는 이런 특정 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3D 스케치라는 별도의 공간에 들어가서 XYZ를 구분 안 하고 XYZ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3D 공간 상태에서 선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2D 스케치 같은 경우는 특정 면에 밖에 못 그리잖아요. YZ를 선택하고 들어가면은 오로지 우측면, 즉 YZ면에서 밖에 선을 못 그리고 X방향으로 선을 못 그리게 되겠죠. 그렇죠? YZ이기 때문에. XZ일 때는 Y방향으로 선을 못 그리잖아요. 그렇죠? 3D 스케치는 XYZ를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스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3D 스케치 들어가는 방법은요, 여기에 있는 면을 잡는 게 아니라 위에 보시면은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이 글자 부위를 클릭을 하시면은 그 안에 3D 스케치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3D 스케치 시작은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특정 면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버튼만 누르시면은 바로 스케치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 라인이라든가 호라든가 스플라인 뭐 이런 것들이 뜬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D 스케치 상에서 스케치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장 많이 쓰는 뭐 라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인을 클릭했으면 일단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에 투명하게 노란색으로 약간은, 그렇죠? 이런 투명색으로 이렇게 면을 뜻하는, 뭐 이게 정면이 되겠고요, 이쪽이 우측면이 되겠고요, 이거는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이 면을 뜻하는 노란색의 거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먼저 그리고 싶은 영역을 선택합니다. 즉 저는 바닥면 XY면에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XY면을 가져가면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뜨죠. 그때 한번 클릭을 하십시오. 자, 클릭을 하는 순간 그 XY에 맞게 십자선이 나타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위치는 여기 원점이 아니라 그냥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시작 위치는 빈 공간에 아무데나 클릭. 자,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십자선을 따라서 XY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수평,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이라고 보면은 수평인지 수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갖다 댈 때 선 근처에 가져가면은 이런 마크가 뜹니다. 여기 좀 사라졌는데 이런 마크 지금 보시면은 는 표시 보이시나요? 는 저거 평행 표시, 그쵸? 평행 표시가 뜨면 그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 표시가 뜨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평행 표시가 뜨면은 클릭, 이런 식으로 또 평행 표시가 뜨면 클릭. 자, 그러다가 지금 제가 이제 X, Y로밖에 못 가고 있는데 위로 Z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Z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면이 요 우측면 또는 XZ면, 그쵸? 정면 또는 우측면인데 바꿔주는 거죠. 요 앞에 면을 선택하든 오른쪽 면을 선택하든 이제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그 면을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십자가 바뀌죠. 또 이렇게 십자선이. 그럼 그때 위로. 자, 마찬가지 평행한 표시가 뜨면 그때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다가 또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은 또 이렇게 요 노란색
면을 클릭해서 바꿔주시고 클릭 이런 식으로 그쵸? 예, 위로 클릭 E에서 C 종료. 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릴 때는 그 원하는 방향이 이제 있으면은 원하는 방향 쪽을 가리키는 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 상태 치수 기입 들어가 볼까요? 자, 치수를 클릭해서 선을 클릭하고요. 얘는 15mm. 여기도 클릭을 한 다음 10mm 클릭해서 18mm 조금 바꿔볼게요. 일부러 얘는 18mm 얘는 20mm 클릭해서 12mm 이런 식으로 뭐 10mm 이렇게 하시면은 자 ESC 누르시면 되고 있고요. Shift로 살짝 돌려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3차원적인 이제 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의 면이 아니라 XYZ를 골고루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면이죠. F6번. 절곡부는 이제 플랫이겠죠? 네, 절곡부를 클릭하신 다음에 플랫 값은 5mm로 둘까요? 네,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다가 바로 클릭하면 됩니다. 네, 꼭지점에다가 클릭 이런 식으로 또는 뭐 8mm로 바꾸고 꼭지점에 바로 갖다 댔을 때 안 뜨면은요 그냥 선을 클릭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8mm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절곡 부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3mm 정도 줄여볼까요? 네, 들어가죠. 지금은 3mm 주니까 그렇죠? 8mm가 들어가기 너무 크기 때문에 3mm 줄여서 여기도 클릭. 여기는 8mm가 들어갈라나? 들어가네요. 여기는요. 8mm 한번 줘봤고요. 네, 이렇게 1mm 여기는 마지막 1mm 이렇게 그리고 뭐 X표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중간중간 필렛 값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곡선도 그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할 때는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다 기준면 하나 만들어 볼까요? 기준면은 요 평면이 되겠죠. 평면을 클릭하고 우리 평면 만드는 방법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평면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한 다음 끝점을 클릭하면은 그 선의 끝점에서 직각 방향으로 면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연습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스케치를 이번에는 요 면에 들어갈 거니까 3D 스케치가 아니라 2D 스케치가 돼야 됩니다. 자, 요 안에 2D 스케치를 눌러주시고 요 면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Shift 누르고 살짝 틀어서 봐도 되겠습니다. 살짝 틀어놓고 볼게요. 자, 현재 요 면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2D 스케치로 들어왔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데 파이프의 두께를 제가 매수를 할 거냐면 얘가 2mm가 되게 파이가 2mm짜리.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파이프 꺾이는 필렛 값이 여기가 1이잖아요. 반지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 1mm를 넘어가면 파이프가 꺾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반지름 1mm인 걸 내가 감안해서 일부러 파이프의 직경은 2mm로 뒀습니다. 그럼 딱 반지름 1이 나오는 거죠. 2보다 크게 되면 이제 여기서 꺾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반지름 1이니까 여기도 반지름 1짜리 파이프를 만든 거죠. 제가 일부러. 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경로 위에 직각 방향으로 프로파일을 하나 그리신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수입 한번 눌러볼까요? 수입을 눌러주시고 지금 그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잡혔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경로로 자동으로 내려와 있죠. 그럼 경로를 바로 클릭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게 지금 타이트하게 꺾였어요. 얘가 반지름 1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놓고 파이프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 놓고 쉘 해볼까? 쉘을 눌러서 제거하면은 요 위에 면과 Shift 누르고 돌려서 요 아래쪽 면 두께는 0.2mm가 남아라. 그럼 이렇게 위에랑 아래면이 제거가 되면서 0.2mm 두께 남겠죠. 확인.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겠죠. 그쵸? 3D 스케치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3D 스케치에 대한 개념은 살짝 잡았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러면 요 모델링을 지금부터 하는데 이 모델링은 3D 스케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3D 스케치에서 뭐 선을 그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교차곡선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기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델링 끄고요.
세로 만들기 밀리미터 들어오셔서, 자, 이거는 제가 금방 끝납니다. 저를 그냥 따라서 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사이즈들은 전부 다 여기 중심선에 해당되는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중심, 파이프의 중심, 중심이 있으면은 그 중심에 해당되는 사이즈입니다. 예, 그걸 먼저 그려야겠습니다. 자, F6번 눌러서 등각 보기 하시고요. 자, 원점에서요, 정면, XZ, 얘가 정면도니까 XZ에 먼저 스케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2D 스케치예요. 3D가 아닙니다. 아직은 2D 스케치고요. 이 상태에서 3.5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5를 클릭해서 적당히 왼쪽 원점으로부터 점점점점 뜨죠. 적당히 왼쪽에 클릭을 하고 적당히 오른쪽에다가 클릭을 하고 적당히 위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ESC 종료하시고요. 자, 구속 조건 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수평. 자, 여기 끝점과 오른쪽 점을 클릭해서 수평을 만들고요. 한 번 더 오른쪽 점과 중심점을 찍어서 원점이죠, 원점. 예, 수평. 그럼 이거와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수평이 된 겁니다. 수직. 자, 여기 원점 찍고 원의 중심이 좀 밑에 있거든요. 이걸 찍으면 이제 수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끝점은 나란히 수평이 유지하고 있고요. 원점과 중심점은 수직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치수 기입 들어갑니다. 왼쪽 점과 오른쪽 점을 찍어서 클릭을 하고요. 150. 자, 굉장히 커졌죠? 자, 왼쪽, 그러면 이제 센터에 정확히 맞았겠죠? 150이면. 굳이 뭐, 이거 센터 맞출 필요가 없겠구나. 왜냐면은 원점이랑 중심이 수직이 있으니까. 그쵸? 예, 이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75가 나오겠죠? 다음, 원점을 찍고요. 요 위에 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갖다 대면 원래는 동그라미가 떠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뜨잖아요. 동그라미 뜨는 지점이 있는데, 원래는 Shift 누르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점을 찍고 Shift 누르고 갖다 대면 이제 동그라미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동그라미 어떤 동그라미냐면 이제 뭐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있습니다. 그런 동그라미 뜰 때 찍으면 이제 요 높이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제 원 2개를 그려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치수 기입할 때 보통 이제 원을 찍으면은 자동으로 중심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요 사이 값을 여기하고 여기 사이 값을 측정하고 싶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치수 기입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약간 오른쪽을 클릭하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왼쪽이죠, 여기는. 여기에 갖다 댈 때 어떤 표시가 뜨냐면 이 표시가 떠요. 요거 보이세요? 희미하게 보이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동그라미. 그때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사이 값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수평 조건으로 요 중심이랑 중심을 맞춰놓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치수로 Shift를 누르고 여기 오른쪽과 요 왼쪽에 갖다 댈 때 이런 동그라미 표시 보이나요? 동그라미. 예, 클릭하면 이렇게 정확히 사이 값을 측정할 수 있죠. 예, Shift 누르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얘한테는 잘 안 뜨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쵸? 뭐 안 뜬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니까. 라인을 그리는데 원점에 찍고 수직으로 선을 넘기세요. 그리고 자르기로 위에를 잘라 주시고요. ESC 종료. 자, 요놈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구성선을 바꿔 놓겠습니다. 구성선. 예. 또는 구성선이 없는 분들은 위에 보면 구성선 여기 있습니다. 요거 컨트롤 Z 돌려보면은 얘를 선택하시고 요 놈을 눌러도 구성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열어놓고 그냥 뭐 요 높이가 3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면에서는 요 선이 이제 중심 역할을 할 거고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스케치 마무리.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보십니다. 돌출하는데 얘는 이제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제 패곡선이 아니라 열려있는 선, 계곡선이니까 얘가 출력 방식이 지금 서피스 방식입니다. 솔리드 방식이 아니라 면으로만 돌출이 되는 거죠. 뭐 중간 평면 잡고 두께는 넉넉하게 뭐 한 몇 줄까요? 300? 네, 넉넉하게 주시면 돼요. 넉넉하게 크게 300mm 확인.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 서피스, 두께가 없는 겉껍데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서피스라는 건 그냥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얘한테는 두께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면으로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봤을 때 타원이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타원을 좀 그려보면은 XY면에 그려야겠죠. 위에서 보는 거는 이제 평면이 되니까 XY면에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자, 타원이 어딨나 봤더니 타원은 자, 원 밑에 쪽에 타원이 있죠. 자, 먼저 중심을 찍고 오른쪽 수평으로 적당한 점 클릭, 수직으로 적당한 점 클릭.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제가요 라인으로 일부러 여기 4분점에서 오른쪽 4분점까지 선을 그려 주시고요. 종료. 다시 한번 라인으로 북쪽 4분점과 남쪽 4분점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치수 기입으로 요 놈은 150, 요 세로선은 80, 이렇게. 그럼 이제 사이즈가 맞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마찬가지 요 선과 컨트롤 누르고 이 선도 선택을 하세요. 자, 연속 선택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요 버튼 누르면은 구성선으로 바뀐다고 했죠. 자, 이렇게 구성선 바꿔놓고 스케치 마무리.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얘도 똑같이 돌출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패곡선, 그러니까 닫혀있는 선이기 때문에 처음에 출력 방식이 이제 솔리드입니다. 안에가 꽉 차있는 형식, 그쵸? 이럴 때는요, 일부러 이거 바꿔놓습니다. 출력을 이렇게 서피스로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안에가 꽉 차있는 게 아니라 텅텅 빈 겉껍데기만 서피스 방식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요, 그냥 충분히 높게 지금 300mm 딱 좋고요. 뭐 200mm 해도 되고 150mm 해도 됩니다. 지금 얘랑 얘가 두 개가 교차만 하고 있으면 돼요. 교차. 넉넉히 주시면 되겠고요. 확인하십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겉껍데기 서피스 방식으로 두 개를 돌출을 해 놓고 지금 제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은 이 앞에서 봤을 때 모습과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그 겹쳐 있는 부위를 곡선으로 추출하는 걸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교차 곡선이라는 이 기능인데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3D 스케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2D 스케치를 눌러서 3D 스케치 버튼 누릅니다. 자, 누르고 3D 스케치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교차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림을 보면 좀 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면이 교차하는 부위를 선으로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자, 교차 곡선 클릭을 해서 교차 형상의 정의에서 첫 번째는 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거 타원 기둥을 1번으로 잡고요. 자, 자동으로 2번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은 2번은 반대쪽 이걸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확인만 눌러주면은 지가 스스로 이렇게 교차하는 부위를 곡선으로 노란색 표시 보이시죠? 교차하는 부위를 곡선으로 추출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원했던 기능이죠. 교차 곡선. 자,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럼 돌출 공면 요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디자인 트리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시고 가시성을 끄겠습니다. 돌출 공면 2번도 마우스 오른쪽 가시성 끄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차원적인 곡선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Shift 누르고 돌려보시면은 3차원적인 곡선이 추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뭐 또 평면 만드는 거 쉽잖아요. 평면을 누르고 곡선 선택하고 끝점 선택하면은 이렇게 곡선의 그 끝점에서 직각 방향으로 면이 나온다는 거 몇 번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라 봅니다. 자, 3D 스케치가 아니라 여기 눌러서 2D 스케치를 누르고 이 면을 클릭해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왔죠? 여기서 살짝 틀어서 봐도 되겠죠. Shift 누르고 살짝 틀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 타원이 아니라 여기 원, 중심점 원을 클릭하시고요. 확대를 좀 하셔서 여기 원점 클릭하고 적당히 벌려주시고요. 파이는 6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이는 6파이. 6파이짜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럼 이거 갖고 뭐 하면 되나요, 여러분? 수입하면 되겠죠, 수입에. 수입을 클릭하시고 면은 지금 자동 잡혀 있거든요. 지금 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로 바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확인 6파이짜리에 휘어있는 파이프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잘라보면 알겠지만 그 뷰에서 반단면도 클릭해서 요 면을 클릭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안에가 좀 꽉 메꿔져 있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4파이의 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께가 1mm의 두께가 남는 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ESC 3D 모형에서 쉘을 클릭합니다. 쉘을 클릭하는데 제거할 면이 없어요. 지금에는. 그죠? 그냥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안쪽만 텅 비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남는 두께는 몇 mm? 1mm가 남으면 되겠죠. 면 제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두께만 1mm 주시면은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띵 하고 하면 겉에선 보이지 않지만 뷰에서 반단면도로 요놈을 클릭해 놓고 확인. 자, 이렇게 안쪽이 1mm 두께로 파이프가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3D 스케치에 대한 개념과 교차 곡선이 조금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교차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대감기 일시정지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따라 해보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 때 더 재미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